예. 오늘은 2022년 10월 4일 저녁 한 8시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요. 음력으로는 9월 9일입니다. 자, 저녁을 먹고 제가 서재에 올라왔습니다. 서재에 올라와서 보살사상은 부처사상과 이제 결별할 때가 왔다.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5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살사상은 실존주의라는 내용과 관계되는 있는 제가 책을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예. 현상학으로서의 이념, 그다음 은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요런 이제 책이 이제 우리가 에드문트 후셀의 이제 책을 제가 일단 소개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족 종교의 개혁 사상과 한국의 미래라는 우리의 그 정통 뿌리 사상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이 적었던 이 책을 참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보살 사상이 단지 신앙이라든지 그 다음은 뭐냐면은 사상으로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현재 우리 21세기에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최동석 박사님의 성취 모형 모델, 이런 책들이 이제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제가 다시 쓰는 경영학 요 책도 우리 최동석 선생님의 책이고, 이 똘똘한 자의 멍청한 진, 요것도 뭐냐면 최동수 선생님의 책입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포살 사상을 재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5번째, 보살 사상은 부처 사상과 개별할 때가 왔다. 생활인의 삶의 기반으로 하는 현실적, 실질적, 구체적, 초월적, 초자연적 원시 반본의 황국사다. 예. 자, 보살 사상은 실존주의다. 실존주의는 본질의 문제보다 실제가 더 중요하다는 철학에서 출발한다. 본질은 규범되기 어렵고, 본질은 객관적이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에 상대화하기 또 어렵다는 것이죠. 이에 실제성인 실존성은 주관성을 요소로 한다. 나는 존재성이 여기서 나온다. 나의 존재성이 여기서 나온다. 즉 이 말을 정리하면 본질로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주관적인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실제 나의 실제적인 존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의 존재성이 있어야 나를 대상으로 하는 실제가 있고, 실제가 확보됨으로써 실존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르트르의 말처럼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실존은 대상으로서의 실제인 나이다. 나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말하며 자기를 제어한 인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야만이 실제적 자유가 나오고, 실제적 자율이 나오고, 실제적 책임이 나온다. 이는 관계에 연결되어 있고 누구와 대상으로서의 실존적 인간과 말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네트워크이고, 이것이 조직이고, 이것이 분권하다. 인간에게는 영원 불멸의 객관적인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객관적인 본질보다는 주관적인 본질을 주장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묻기보다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된다. 본질을 묻기보다는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 물어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존재란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 밖에 있는 모든 대상을 말한다.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다. 골장의학에서는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로 대별하였다.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할 때는 대상의 본질적인 사고 이성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가 없는 질문과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결국 명목적, 명신적 실존과 같다. 그래서 우주의 본질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 영역은 본질적 대상으로서의 사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보살 사상이고 실존주의다. 즉 실제적 사고가 바로 인간이다. 그 실제적 사고 바로 인간만이 가지는 이성의 영역이다. 이는 이성의 확대된 고등동물인 홈모사피엔스를 지칭한다. 여기서 초월성이 나온다. 보살 사상은 초월성과 초자연적인 것을 포함한다. 초월적인 말 속에는 인간의 실존으로서의 확장된 이성의 영역, 사고작용이다. 이를 우리는 추상성이라 하고 가상적이라고 하고 상상적이라 하고 골장에서는 표현한다. 이를 의학의 개념에서는 영성의 가미라 한다. 영성의 가미는 정신과 영혼의 범주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정신은 물질 세계를 초월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실존을 이해했을 때 비로소 보살 사상에서 말하는 초월성, 초월적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다. 이는 실존, 실제 이 본질인 우주만상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서 가능케 하는 보살 사상의 정수이다. 이는 실존, 이 본질이 우주만상의 대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로서 가능케 하는 보살 사상의 정수이다. 이는 인간의 추상적인 사유로서 있지도 않는 것을 만들어내기에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 보살 사상은 초월성이 있다. 또 초자연적인 객관적 절대적 본질이 있다. 이를 대상이라 한다. 인간인 나는 소우주이며 주관적이며 주체적이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사람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자유의지를 확대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율성이 주어진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며 그 누구도 압제하거나 폭력적일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 인간 실존이야말로 우주만상의 대상으로서의 본질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서 존재를 가능케 한다.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부처사상은 실존하지 않는 사유체제이다. 인간의 실제성을 보편화된 인간이 아닌, 즉 보살화된 인간이 아닌 특정인으로서의 사제들에게 특화된 실존으로 언제나 생업의 문제와 사회적 책임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인간이 가진 현실의 문제를 넘어 인간의 혜택을 바르는 특정된 종교가 된 것이다. 그들의 실존은 전제 왕권 국가의 지배자와 탁발의 생업을 보장받지만 이는 여름날의 물거품과 같은 허망함이 남는 부처사상이다. 그래서 보살사상은 부처사상과 개별할 때가 왔다. 우주만상의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만상의 실존의 문제가 보살사상이다. 그 이유는 실존적 영성과 정신 영혼을 억압할 때 재앙을 준다. 그래서 부처사상인 본질적 사고로 해명할 수 없는 세계를 실존적 사유를 통해 명확히 이해하는 역사성을 가질 때 우리의 일과호는 바로 설 것이다. 인간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라는 키에르 겨구레의 말은 인간의 실존적 사고를 강조한 내용이다. 몸과 체는 하나입니다. 존재하는 실존이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이 골장보살의 말입니다. 우주 창조서는 우주만상은 소립자로 두루두루 깔려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실존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실존이 본질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본질이 가능하게끔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실존적 사유에 의지하는 삶이어야 하고 생활인의 모습을 닮아야 하고 허위와 가식의 정신적인 거짓을 도려내야 합니다. 항상 자유의지에 넘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문제인 사태가 일어날 때 그 사태의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의미 부여와 가치, 목적, 동기부여, 목표를 향한 지향성을 주체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보살의 삶이다. 그 결과는 선택되어지고 결정의 아름다움의 진수미를 찾게 되는데 이를 행복이라 한다. 보살 사상은 행복 사상이다. 이는 토템에서 나온 것이다. 토템은 동물이다. 이를 보살 사상에는 극락이라 한다. 극락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산스크리트로 수카바트인데 한자로 바꾸면 맑을 숙자 밭전이 된다. 해석을 하면 남수밭에 채소 가꾸는 밭을 남수밭이라 그러죠. 풀 한 포기 없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곳을 말한다. 우리 고령에 있는 해덕 스님과 화현 스님이 계시는 복음정사가 내가 본 극락이었습니다. 우주만상의 모든 것은 실존하는 인간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사상입니다. 예, 우리 해덕 스님과 화현 스님이 복음정사에서 광덕 생명과학 침수론을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기에 그 오픈식에 가게 되었는데 해덕 스님과 화현 스님이 계시는 그 복음정사가 바로 제가 지금까지 본 정말 나의 이상학적인 그런 보살 극락이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우리 해덕 스님과 화현 스님은 제가 볼 때 해덕 보살로서 또 화현 보살로서 매우 뭐냐면 훌륭한 분이시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몸통 인문학에서 설명하는 마음은 무엇인가? 마음은 어원으로 라틴어로서는 MAU의 마음이고, 이를 우리는 체라한다. 산스크리트로 CETTA라 하고, 그 해석은 인식작용이다. 인식은 무엇인가? 본능이다. 본능은 어디서 오는가? 본능은 생식마음에서 온다. 이를 풀어보면 생식, 생존, 생계다. 이는 느낌을 동반하는데 느낌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의 안과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 마음은 불교의 전부이다. 여기서 한약이 받아들여 마음을 심포경으로 도출해냈다. 왜냐하면 한약에서는 장이 인식의 주체라고 생각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를 심망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머리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머리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우는 단위일 뿐 마음의 주체는 아닌 것이다. 머리인 대갈통은 내수장기일 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이 내수장기를 담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은 머리고요. 이 머리는 바로 한 마리, 두 마리 세울 수 있는 그 단위일 뿐이지, 이것이 뭐냐 마음의 주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